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이전까지 영상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세법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세액 감면과 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반 개인들이 접해볼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비사업용 토지 검토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을 좀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사업용 토지 검토는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비사업용 토지 검토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거고요. 다음으로 토지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토지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검토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편은 이론편의 내용을 토지 지목별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먼저 이론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비사업용 토지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세워 놓지 않고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해서 세세한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먼저 법령을 분석해서 비사업용 토지 검토 순서를 도식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령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104조 3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1항에서는 기간 기준의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기간 기준의 예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항 기간 기준의 원칙에서 법 조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령이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입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6에서 말하는 기간 기준을 가지고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실제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변형된 기간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 변형된 기간 기준이 어떤 거냐면 예컨대 내가 2013년 1월 1일에 토지를 취득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22년 12월 31일에 이 토지를 양도했다고 했을 때 이 토지 양도일 직전 3년 중에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또는 토지 양도일 직전 5년 중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또는 해당 토지 전체 보유 기간 중에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즉 3년 중 2년 이상, 5년 중 3년 이상,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이었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서 기간 기준의 예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4에 위임을 해 놓았고 다시 시행령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83조의 5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4에서 1항에서는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라는 개념이 나오고 2항에서는 양도일 간주라는 개념이 있고 3항에서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은 시행규칙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각각 1항, 2항, 4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속토지로 나누어 지목 용도별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지목 용도별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그 범위와 기준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8, 임야는 9, 목장용지는 10,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11, 주택부수토지는 12, 별장 부속토지는 1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와중에 중요한 것은
이 개념들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양도일 간주, 무조건 사업용 의제, 사업용 사용 의제, 법상 표현은 아니고 시중에서 많이 보는 양도소득세 실무책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용어를 빌려서 앞으로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법령 구조를 도식화하여 다음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 판단 순서도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는 먼저 스텝 1 지목을 판정하고요. 다음으로 스텝 2 판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스텝 3 사용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스텝 4 지역 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면적 가액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앞서 살펴본 이 기간 기준은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즉,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각 지목별로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한 기간이 이 기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슬라이드에서 나온 개념들 중에 무조건 사업용 의제는 이 스텝 2 판정 제외 토지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사업용 사용 의제는 스텝 3 사용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사용 기간 의제와 양도일 간주는 기간 기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때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텝 2에 나오는 무조건 사업용 의제라는 개념과 스텝 3에 나오는 사업용 사용 의제라는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양도하는 토지가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 토지가 된다면 이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 기간 기준 일체의 판정을 거치지 않고 이 스텝 2 단계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양도하는 토지가 스텝 2 판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또는 가액 기준, 기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양도하는 토지가 사업용 사용 의제에 해당하여 사용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과 관련해서 기간 기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 보니 이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목 판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